지금 보면 요 하이닉스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318번 도로와 용인시 축구센터에 있었던 요 도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평지로 오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신호가 생기면 굉장히 뒤로 또 병목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바로 고가 형식으로 올라가면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도면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건 기존 원안이었는데 이게 바뀐 안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도 원활하게 이 반도체 반제품 완제품들을 또 IC를 통해서 항구로 실어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도면을 보면 위쪽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남용인 IC로 이렇게 램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램프 라인들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라인들 이 도면대로 여기에 이제 톨게이트 요금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요금소가 이쪽에 생겨서 요금소에서 나와서 이 밑으로 이쪽 318번 도로 쪽으로 가는 라인과 바로 우회전을 해서 318번으로 내려가는 도로 라인,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버리면 뒤로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신호 없이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1960년 한국을 방문한 펄벅 여사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소 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왜 힘들게 갑니까? 라고 묻자 농부는 오늘 소가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짐을 나눠주고 갑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후에 펄벅 여사는 농부를 회상하며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당연히 소 달구지에 모든 것을 싣고 갔을 텐데 말이죠. 또 한 번은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라고 묻자 저 감은 겨울에 까치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까치밥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펄벅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거예요 하며 대한민국은 보석과 같은 나라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용인에 만들어주고 있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차고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보시는 영상은 서울 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인데요. 멀리에 있어서 하이닉스 공장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현장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이닉스의 몇 가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반도체 팹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금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한 80m 정도 높이의 용적률인데, 용적률이 또 상향돼서 거의 120m 가까운 높이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의 신도시가 어떻게 생길지, 그거 궁금하신 거 언론 자료들이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통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늦지 않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촌리 라인이고요. 보시면 이 오른쪽이 SK 하이닉스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드론 영상이 어디서 찍은 건지 한번 지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묘지부지 위치에서 떠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남용인 IC가 공사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이 드론이 우측편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공사하는 현장들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공사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이런 큰 공사, 수십조를 들여서 하는 공사가 하루만 늦어져도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날 거기 때문에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일대 이제 문촌리 라인이에요. 보면 공사는 하루가 다르게 진행돼서 저도 매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새로운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즘에 임장학습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용인시 축구센터가 있던 요 정문 라인에서 새로운 도로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져 있는데, 옆쪽에다가 지금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이런 도로 공사하는 현장 도면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요 하이닉스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318번 도로와 용인시 축구센터에 있었던 요 도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평지로 오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신호가 생기면 굉장히 뒤로 또 병목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바로 고가 형식으로 올라가면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도면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건 기존 원안이었는데 이게 바뀐 안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도 원활하게 이 반도체 반제품 완제품들을 또 IC를 통해서 항구로 실어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도면을 보면 위쪽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남용인 IC로 이렇게 램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램프 라인들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라인들 이 도면대로 여기에 이제 톨게이트 요금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요금소가 이쪽에 생겨서 요금소에서 나와서 이 밑으로 이쪽 318번 도로 쪽으로 가는 라인과 바로 우회전을 해서 318번으로 내려가는 도로 라인,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버리면 뒤로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신호 없이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용인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하나요? 라는 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8년차가 되어 가는데 3기 공장 일부가 돌아가고 있는 정도고요. 3기, 4기 지금 상판 작업하고 있고요. 4기, 5기는 일단 잠정적으로 좀 중단이 됐는데,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 보면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적용되기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대략 높이가 한 80m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반도체 팩공장 옆에 전부 다 이제 사무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동에 근로하는 인력들이 보통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팩공장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외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보시면 반도체 팩공장이 지금은 3개 정도 보이는데 4개째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반도체 공장이 2개 더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쪽 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인해서 여기도 용적률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상향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냐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반도체 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50에서 490%면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거의 한 30%가량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최대 350%에서 490%로 상향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반도체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4개의 공장을 짓는 기간이 아무래도 삼성 반도체의 4개의 공장을 짓는 기간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용적률이 140%가량 정도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그만큼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는, 그럼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공사가 끝나면 인부들 다 빠지면 또 누가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사 인력들은 양질의 소비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인력들이 나가면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전부 다 아파트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기존의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은 다 새로 들어오게 되는 일을 하시는 협력업체라든지,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도 결혼하고 아이가 없으면 그 인근에서 또 원룸, 투룸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SK 하이닉스 인근은 주거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사 기간을 15년에서 20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평택 삼성 반도체도 처음엔 4기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6기에서 8기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입지, 어려운 위치에 어렵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가까운 곳들은 좋기도 하지만,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제가 한 1, 2년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바로 아래쪽 지제리 방충리 쪽 라인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 수용됐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용인 SK 하이닉스도 보면 이곳 같으면 지금 SK 하이닉스 부지가 독성리, 중릉리, 고당리일 텐데, 하이닉스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역들은 뭘로 지정을 했죠? 산업형으로 지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 지정이 된 이 산업형 라인들은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부지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성으로도 일부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초근접한 곳에 또 협력업체 부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형으로 지정된 곳들 라인들 같으면 너무나도 핵심 입지고 좋은 입지가 맞지만 조금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 라인들 같으면은 어느 타이밍에 출구 전략 빠져나올 수 있냐,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상가격보다 좀 높은 가격, 분명히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주변은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오냐가 또 관건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해보고요. 이 위쪽 라인에 이제 고당리, 가재원리, 그리고 이쪽 라인들 보면 이제 신도시가 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신도시가 들어올 때 LH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LH 여주, 이천, 용수로 보상 내용을 보면 지금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여주와 이천을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이미 이것은 승인이 났는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내가 이것을 해석하다 보면 여주에 보상을 해주는데 용인시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천도 지나지만 이천은 하이닉스의 고장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천시에서는, 그리고 이천시의 토지주들께서 큰 문제를 삼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천시에서도 어떤 혜택들을 줬을 테고요. 그런데 보면 여주시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LH 사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용인일반 산업단지 대표가 협약을 한 내용 보면 하이닉스가 여주시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하고요. 그 다음 사회공헌 및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하고 여주 쌀 구매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L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여주에 추진을 해준대요. 그렇다면 여주에 보상을 LH가 해준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이닉스 용수로를 끌어오는데 왜 LH가 도움을 줬을까라는 생각해보면 LH의 이 신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이 들어오면서 신도시가 추진된 게 아니라 이미 신도시가 먼저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들어오면서 삼성이 같이 공사했지만,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딱 붙어서 도심이 개발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수요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2년 뒤면 이천 남사까지 공사가 시작되면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여기서 근로하는 인력이나 여기서 근로하는 인력들이 아래쪽인 안성과 우측으로 밀려갈 수 없기 때문에 배감 라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배감 라인들 중에서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배감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 이제 가절이나 오른쪽 라인들 보면은 318번 도로 라인과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것도 325번 도로라고 하는데, 안성에도 325번 도로가 두 개가 있죠. 325번 배감 시내에서부터 이어져서 곤충 테마파크 라인을 지나서 삼중 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이 라인도 나중에는 주목해봐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삼죽, 일죽, 죽산, 여주, 이천, 충주까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남사이동까지 같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3년 뒤에는 정말 그동안 낙후돼 있었던 이 동부권 일대 그리고 아래쪽에 안성 일대가 난리가 날 텐데요. 이 공사 인력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지만 당진에서도 출퇴근하시고요. 안성의 중앙대, 한경대 이런 라인들 보면 원룸들 굉장히 많거든요. 위쪽은 학생들이 많이 살고 이제 아래쪽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이제 많이 사는 원룸 단지들이 있는데, 이곳에도 삼성 인력들이 지금 거의 다 채우고 있다는 현지의 부동산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남사이동이야 다음 문제니까요. 어쨌든 하이닉스 근로 인력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골조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제 유입이 된다면 이분들이 죽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공간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지만, 가까운 지역에 개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기 때문에 삼성반도체 있던 거랑 비슷해요. 삼성반도체도 처음에 1기 공장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삼성반도체 주변에는 여기 송탄역 인근이라든지 서정리역 인근이라든지 보시면 이렇게 많은 구축 빌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감당이 됐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난리가 났냐면 2기 3기 라인을 지으면서 이 안에 2층 3층 컨테이너로 져서 이 안에 살던 인부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용인 SK 하이닉스는 안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공장 한 15에서 20m 위에 이제 반도체 폐공장이 지어지게 될 텐데요. 이 주변으로 해서 협력업체 부지뿐만 아니라 신도시 부지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진행시키라고 해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이 주변은 또 수용 개발이 된다든지 계속 개발이 될 텐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 누리면서 지가 상승까지 볼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배감 라인들 중에서도 용인 SK 하이닉스 공장과 가까운 지역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가까운 17번 도로 라인 이쪽도 이제 한강수계라 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변이 계속 개발되면 배감이나 이쪽 라인들도 처음에는 땅이 없어서 계속 발전하고 땅값도 오르고 방값도 오르지만, 그럼 여기 도시 개발하고 이러면 방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요라는 게 공사장 인력분이 만약 100분이 있어요. 근데 원삼, 배감 일대 쭉 다 뒤져봐도 이 17번 국도 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배감 시내는 어느 정도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배감면이나 이 일대 같은 경우도 원룸 정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공사 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내년이 되면 일단 처음에는 이쪽 라인, 배감 시내 쪽 라인으로 인부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방값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인부가 100명인데 지금 방은 1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만 평 이상 나오기도 참 힘든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 요 라인이요. 삼성 같으면은 고덕 신도시가 405만 평입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120만 평, 합이 525만 평인데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보면 용인 SK 하이닉스 부지 126만 평 가량 되고요. 그 다음 없어요. 신도시도 없고 협력업체 부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 이 주변은 원룸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참 궁금해요. 어디까지 갈지. 많은 분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 비용이 올랐다. 맞아요. 건축 비용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배, 3배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는 인근은 다른 지역, 다른 지방의 원룸 수익률, 그리고 집가 상승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곳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미친 농부 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